2017년도 MD 기출이고요. 이제 꼼꼼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찰이 없는 에어트랙을 이용하여 뉴턴의 제2법칙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 결과의 일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마찰이 없는 에어트랙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일단은 이해를 해봅시다. 단순하게 그냥 마찰이 없도록 물체를 살짝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공기가 나와서 요 활차를 공중으로 살짝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에어트랙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림과 같이 에어트랙이 수평이 되게 한 후 포토게이트 1번, 포토게이트 2번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포토게이트 1번, 포토게이트 2번을 설치한다. 자, 두 포토게이트 사이의 거리 L은 활차의 길이 D에 비하여 충분히 크게 하고 L과 D를 측정한다. 자, 활차가 각 포토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발광부에서 나와 수광부로 들어가는 빛이 차단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도록 하고 각 포토게이트를 설치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색깔을 칠했는데 포토게이트라고 하는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색깔을 칠해보면 포토게이트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발광부에서 빛이 나와서 수광부로 빛이 들어가는 빛을 차단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간 간격 측정 장치니까 일종의 스탑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토게이트를 활용해서 시간을 측정한다. 이게 포토게이트의 목적이고요. 3번은 질량 M인출을 질량 M인 활차와 실로 연결하여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활차를 가만히 놓아서 출발시킨다. 자, 활차가 포토게이트 1을 지나면서 빛을 차단하는 시간 간격 델타 T1을 측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활차가 포토게이트 2를 지나면서 빛이 차단되는 시간 간격 델타 T2를 측정한다. 자, 포토게이트 1과 포토게이트 2 위치에서의 활차의 속력 V1과 V2를 각각 구하고 이를 순간 속력으로 간주하여 활차의 가속도 크기 A를 구한다. 그러면 활차의 속력 V1과 V2를 각각 구하고 이를 순간 속력으로 간주한다. 사실은 이거를 구하면 평균 속력이 되는데 평균 속력을 그냥 대충 순간 속력이라고 간주해서 가속도의 크기 A를 구한다. 해서 요것이 실험 과정이고요. 요것이 실험 장치고 아래가 측정값과 계산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의 목적은 T1과 T2를 측정한 후 그 다음에 계산을 하래. V1과 V2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가속도를 마지막으로 가속도도 계산이죠. 하는 게 실험 목적이어서 자, 실험 결과 계산값에서 가와 나를 구하는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그래서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구하는 식만 확인해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치는 에어트랙으로 활차를 살짝 띄웁니다. 마찰이 없게. 그리고 요 M이라는 물체하고 쭉 연결된 게 작은 추가 있는데 추가 떨어지면 얘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앞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물체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 물체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여기다 적으면 1번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이다. 얘는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속도는 전체적으로 mg라는 힘을 받고 m 더하기 m이라는 물체가 움직이는 실험인데,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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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일정한 값들이니까 등가, 속도, 운동이고, 가속도가 일정해요. 등가속도 운동이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이 활차가 포토게이트 1번을 지나고 포토게이트 2번을 지나면서 우리는 뭐를 측정하는가 하면 포토게이트 1번에서 V1을 측정하고, V1을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V1을 계산하고, 포토게이트 2번에서 V2를 계산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토게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니까 별표. 그리고 포토게이트를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게이트를 이렇게 확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싹 지운 다음에 보세요. 포토게이트 1번에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서, 빛은 포토게이트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도착합니다. 얘가 도착할 때 활차가 지나가면서 빛을 차단하게 되고, 차단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포토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포토게이트에서 빛이 나오고 있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활차가, 이렇게 생긴 활차가 이제 노란색으로 다시 이렇게 생긴 활차가 있는데, 이 활차의 길이는 D입니다. 그러면 이 활차 D가 쓱 지나가면서 빛을 잠깐 차단하면서 쓱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활차가 다 지나가면 빛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활차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은 빛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빛이 보이죠? 보이고 있는데 얘가 쓱 지나가면서 빛을 가렸죠? 그 다음에 쓱 지나가서 여기까지 가면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활차가 지나가는 동안은 빛이 차단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빛이 차단되는 시간을 델타 T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얘가 빛이 차단되기 시작해서 얼마만큼 지나가느냐. 그러면은 이 머리가 차단하기 시작해서 쭉 지나가서 다 지나가면 꼬리가 지나갈 때까지니까 빛이 차단되는 거리는 이제 간단하게 지나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머리부터를 계산하면 이 정도 거리가 되고, 이 거리는 활차 길이 플러스 요만큼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D라고 하고 오차 무시.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지나가면서 빛을 차단해서 쭉 지나가서 여기쯤 도착하면 얘가 이제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머리에서 머리까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보면 D보다 살짝 길어요. 요만큼. 근데 오차는 무시하고 이제 D가 지나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활차가 지나가는 속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러면 활차가 지나가는 속도는 D 나누기 델타 T인데, 이것이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식을 쓰면 평균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 동안에
전체 거리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얘를 그냥 V라는 순간 속도라고 하자. 문제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고 실제 실험에서도 그냥 순간 속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약간 있어도 상관없는 실험이고 경향성을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를 이해하신 다음에 포토게이트 속도는 D 나누기 델타 T로 계산한다. 요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요거를 외우시려면 외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를 포토게이트 속도라고 적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 그림을 쓱 보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V1, 여기를 지나갈 때 V2니까 이제 실험에 맞게 여기서부터 그리면 요 물체가 여기서 V1이었는데 얘가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여기쯤 왔을 때가 V2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동한 거리니까 S라고 놓고 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 아는 공식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은 EAS라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의 전체 길이를 L로 줬죠. 문제에서. 쓱 보니까 이것이 V1이고 이것이 V2인데 그 사이의 길이가 L로 주어져 있죠. L. 그래서 이렇게 L로 주어진 길이를 보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EAL이라고 적고 우리의 목적은 가속도. 가속도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EL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공식에서 상황에 맞게 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좀 과하게 천천히 설명을 하긴 했어도 일단은 이제 수업 목적에 맞게 이제 천천히 설명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자, 가에 들어가는 것은 V1을 계산해 봐라. 그래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V1을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D 나누기 델타 T. 그래서 D 나누기 델타 T가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렇게 구해진다. 그러면 이게 맞는 표현이라서 이제 답은 5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으니까 긴장을 좀 풀고 좀 어색어색해요. 긴장을 좀 풀고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해볼게요. 평소대로. 자, 평소대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잡소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잡소리를 하고 눈에 힘주고 자,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9년도 MD 기출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상의 지점 P로부터 거리가 각각 ED, D인 지점에서 동일한 두 물체 A, B를 각각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 A, 세타 B의 각으로 동시에 쏘아 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A, B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P에 동시에 떨어질 때 그럼 포인트가 뭐 당연히 A, B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 B가 포물선 운동하여 그 다음에 P에 동시에 떨어질 때 그래서 이게 포인트니까
요 P점에 동시에 떨어진대, 동시를 강조하고 동시에 떨어질 때 이거를 분석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볍게 그리면 얘를 싹 지우고 그림을 가볍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 이거를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포물체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큰 H고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 시간은 T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T 도착 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출발 속도는 V0 그 다음에 출발 속도의 Y축 속도는 VY라고 적고 VY는 V0 사인 세타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은 생략하고 증명은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도착 속도는 얘가 높을수록 길어지고 그 다음에 출발 속도가 Y축 출발 속도가 빠를수록 얘가 Y축 거리니까 이 속도가 빠를수록 높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니까 기본 공식 아래쪽에 적으면 H는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VY에 비례하고 VY는 Y축 출발 속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시간 제곱은 꼭대기 최고점 시간이나 도착 시간이야 상관없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강조해서 별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이 문제로 출제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반드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P에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도착 최고점 높이가 같죠? 그럼 이 문제에서 최고점 높이가 같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놓고 최고점 높이가 같게끔 이렇게 선을 가볍게 그려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점 높이가 같게끔 천천히 두 번이나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최고점 높이가 같게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처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도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포물선 운동에서 P점에 도착하는 것이 A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찍고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해서 여기 도착하는 것이 B라고 표시해 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포물선 그림을 완성을 했고 아마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우고요. 자, 기억부터 합시다. 기억. 속도의 수평 성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공식.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 푸는다고 가정하고 공식을 적어주신다면 기억. 수평 이동 거리 R은 Vx 곱하기 T이다. 여기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은 얘를 물어봤어요. 수평 속도 성분의 속도의 수평 성분 크기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착한 거리는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보면 A는 P점에 떨어지는데 ED만큼 이동했고 B는 D만큼 이동했으니까 수평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얘는
2대 1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시간은 같으니까 얘도 2대 1일 것이다. 그래서 A, B의 속도의 수평성분의 크기는 2대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자, 니은을 볼까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이렇게 쓸데없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디귿은 탄젠트 세타 B는 탄젠트 세타 A라고 분석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니은을 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을 써서 풀이를 하는데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모두 사용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이렇게 되겠죠. 디귿은 자, 첫 번째 1번. 1번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렇게 놓고 거리 R을 이동한대요. 쭉. 그렇죠? 그래서 거리 R을 이동하는데 여기 도착하는 시간은 T 이렇게 적어서 T라고 하고요. 또는 자, 두 번째는 꼭대기 높이도 올라간답니다. H. 그러면 H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V0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이쪽이 V0 코사인 세타는 Vx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Vy는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탄젠트 세타를 만들려고 봤더니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속도로 h만큼 이동하고 요 속도로 r만큼 이동한다고 생각해서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만들고 그걸 분석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번. 1번은 여기다 넓게. 첫 번째 올라가는 높이는 h인데 속도가 점점 바뀌어서 여기 도착하면 vy는 0이 돼요. 그러면 처음 속도는 요거고 올라가면 vy는 0이고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등가속도니까 h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t라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시간은 et니까 얘를 t-라고 하고 et로 바꿔 적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h 공식을 적었고요. 평균 속도를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r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r은 잠깐만요. 평균 속도인데 y축 평균 속도죠. 꼭대기 h니까. 두 번째는 Vx가 등속도니까 단순히 시간만 곱해주면 R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Y축 이동거리, X축 이동거리 공식을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R은 수평 이동거리인데 등속도니까 Vxt라고 적고 H는 수직 운동인데 중력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처음 속도 있고 나중 속도 있으니까 평균 속도로 적자.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얘는 VI는 2분의 1 V0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T를 해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VX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ET가 걸리니까 ET로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약분되고요. 약분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H 나누기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그다음에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상수는 이쪽으로 보내고요. 4 곱하기 h 나누기 r은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서 h는 같고 숫자 4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r은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처음에 푼 것처럼 r은 2대 1이죠. 그럼 역수니까 얘는 1대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 A, 탄젠트 세타 B가 1대 2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시 탄젠트 세타 A 대 탄젠트 세타 B는 1대 2라고 적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 B는 2배의 탄젠트 세타 A다. 이렇게 또박또박 적고요. 왜 이렇게 길게 적는가 하면은 실수해서 틀릴까 봐 학생들이 실수해서 많이 틀리니까 귀찮아도 실수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1, 2초 더 쓰더라도 여기까지 해서 풀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기를 봤더니 디귿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푸는 목적은 이게 굉장히 좋은 수법이에요. 여기 R을 계산할 때는 VXT를 정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H를 계산할 때 처음 속도가 이거였는데 나중에 꼭대기에 도착하면 Y축 속도가 0이 돼서 평균 속도로 집어넣은 다음에 H를 계산할 때 이 평균 속도를 2분의 1 해주는 거를 굉장히 은근히 많이 쓰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더 좋은 방법은 추천풀이는 아예 공식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공식. 왜냐하면 공식은 미리 우리가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깔끔하게 풀면 문제풀이가 쉬워요. 그러려고 공식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미트 디트 피트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식으로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공식으로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이렇게 풉시다. 약간 길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디귿을 해봅시다. 디귿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귿은 일단은 H 공식이 있어요. H는 2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는 이지 공식이 있어요. 이지 공식. 그래서 아래쪽에다 이지를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R 공식은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라는 공식인데 얘는 지분의 V0의 제곱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푸는 것이고 어차피 미트 디트 피트 하시는 분들은 공식을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아래를 깔끔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를 깔끔하게 나눠주시면 여기 이쪽 부분은 H 나누기 R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GG 약분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약분되고 V제곱 약분이 돼서 나눠주시면 4분의 1 숫자 먼저 얘가 2구이니까 4분의 1 숫자 먼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4분의 1 탄젠트 세타가 되고, 아까 구한 거랑 공식이 똑같죠? 넘겨주시면 4배의 r 곱하기 h는 탄젠트 세타이고, 얘가 같고 얘는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2대 1이니까 얘는 1대 2다. 이렇게 적고요. 이제 탄젠트 세타 비교할 때도 탄젠트 세타 A 대 탄젠트 세타 B는 이렇게 적고 1대 2라고 적어버릇 하시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비례식이죠, 이것도. 그러면 넘어가면 탄젠트 세타 B는 2배의 탄젠트 세타 A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까랑 다르게 약간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싫으시면 거리 공식, 포물선의 기본은 거리 공식,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뭔가 배울 게 있어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고, 공식을 외우자. 이것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는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깐만 지우고 풀어봅시다. 자, 13년 기출문제고요.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물체 A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면에 대해서 30도의 각으로 속력 V0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질량이 서로 같고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여기서도 조건이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A는 기본 공식을 표현합시다. A는 높이 H만큼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쭉 떨어져서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V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T이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도착했을 때, 그렇죠? 이 물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이제 시간이 T인데 이게 동일하다고 문제에서 그런 거죠.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H를 시간이 들어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1번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에서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공식을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우고 있어도 좋지만은 보통 잘 안 외우게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꼭대기 시간이에요. 꼭대기 시간. 그러면 꼭대기 시간은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꼭대기를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고점이라고 표시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꼭대기는 VY는 0이죠. 이렇게 여기다가 VY는 0이 꼭대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해서 이렇게 속도를 나눠서 VY의 초속도는
V0 사인 세타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은 Y축만 보면은 연직상방 운동이죠. 초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속도가 0인 상태가 됐다. 그때의 시간을 t라고 하자. 그래서 이 t를 구하는 식을 세워서 풀어보자. 그래서 얘는 미트, 디트, 피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풀이 방법.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죠. 연직 상방 운동이니까 연직 상방 운동 공식 V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연직 상방 운동 공식을 이렇게 적고 이 공식을 여기에 맞춰주시면 나중 속도는 0이고요.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 GT는 마이너스 GT. 그러므로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이 풀이는 필수 풀이니까 반드시 연습을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래요. 그러면 2분의 1 G분의 V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시간을 구했어요. 그러면 꼭대기 시간하고 도착 시간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2배 해서 도착한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t 도착 시간은 이거의 2배를 해주시면 G분의 V0가 되고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이 같대요. 그래서 떨어진 시간하고 도착 시간하고 같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H는 2분의 1 G에다가 G의 제곱 V0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약분 V0의 제곱은 2GH가 돼서 V0는 루트 2GH가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깔끔하게 유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므로 기억은 맞았습니다. 깔끔하죠? 자, 기억은 맞았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이제 이런 문제가 좋은 건데 자연학과 기본 공식 외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에서 꼭대기 시간 계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은 그거의 2배로 돼서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V0를 계산해 보자.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A, B가 서로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운동하는 동안에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지웁시다. 싹 다 지우고 요 그림을 다시 쓸게요. 자, 여기에 운동하는 동안에 마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운동하는 동안에 마찰 없고 얘도 운동하는 동안에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뭐 마찰 같은 거 없고 공기 저항 같은 거 고려 안 하니까 마찰 없다.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운동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아무 순간이나 비교해도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까 아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mgh만큼 있고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상황이죠. 그걸 비교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싹 지우고 얘를 싹 지운 다음에 이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번. 자, 마찰 같은 거가 없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찰 같은 거 없고 공기 저항 같은 거 없으니까 얘가 운동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아무 때나 비교해도 돼요.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얘를 2원이라고 합시다. mgh였어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E2라고 하면 2분의 1 m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A는 항상 보존되고 B도 항상 보존되는데 아까 구한 게 있죠. v0는 루트 2gh이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E2는 2분의 1 m에 2gh가 되면서 약분. E2는 mgh가 된다. 그래서 출발 시작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요.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운동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이 출발할 때 동일했다면 운동하는 동안에도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니은은 운동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A, B가 서로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평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수평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가볍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디귿. A는 이제 처음에 mgh라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쭉 떨어져서 바닥에 도착하면 2분의 1 mv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1번 mgh는 2분의 1 mv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2번 B에 대해서 정리하면 B는 이렇게 해서 도착할 텐데 도착할 때를 물어봤어요. 출발할 때 V0로 출발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도착할 때도 V0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B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 v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아까 v0를 집어넣으면 v0는 루트 2gh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면 E2는 2분의 1 m v0의 제곱은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mgh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도착했을 때의 속도인데 이 운동 에너지는 mgh고 얘가 a.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mv0의 제곱인데 그거의 에너지는 mgh래요. 그러면 도착했을 때를 서로 비교했어. 그랬더니 에너지가 같아. 그 뜻은 속도가 같다는 뜻이니까 A가 도착했을 때의 속도는 B가 도착했을 때의 속도와 같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이 약간 지저분하고 길었는데 그래도 에너지로 설명하는 게 제일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하면 처음 에너지가 mgh고
도착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의 에너지를 A가 갖는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는 V제로를 출발해서 V제로를 도착하는 게 당연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얘는 처음 속도가 이거고 나중에 도착 속도도 이거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V제로를 아까 구한 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거랑 같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도착했을 때 상황, 얘도 도착했을 때 상황이에요. 근데 속도가 같은지는 아직 몰라. 근데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MJH가 나왔고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MJH가 나와서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같겠죠. 그래서 속도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기억, 니은은 기억은 문제가 굉장히 깔끔한데 니은, 디귿은 문제가 약간 설명하기가 어색한 그런 문제였네요. 어쨌든 기억, 니은이 맞아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자, 자, 4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15년 MD 기출문제이고요. 자, 일단 칠판부터 지우고 서두르는 감이 있죠. 자, 칠판부터 지우고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자, 15년 MD 기출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에 대해서 45도의 각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 물체가 최고점을 지날 때 던져진 위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H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분석해서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체의 속력은 여기서 속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물리의 문제를 풀 때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도 되고 힘으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풀어도 되고 운동량으로 풀어도 되고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속력을 물어보면 대부분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거에 대표적인 질문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에너지 보존으로 속력을 구하라.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45도를 주고 이렇게 줬는데 힌트가 H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꼭대기까지 거리가 H이다. 그러면은 선을 긋는 문제인데 무슨 선을 긋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깔끔하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건데 출발해서부터 같은 높이까지 도착했을 때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공식은 알고 있어요. 여기 도착했을 때 거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라고 하고 요 공식은 알고 있다. 그거를 한번 써봐라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출발부터 도착점까지 높이가 같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니까 상황을 기본 상황으로 만들어서 기본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대칭성이기 때문에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고 요 거리가 H면 요 거리도 H가 되겠죠. 그래서 R은 2H다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저분한 것 좀 지우고요. 지우고 설명이 끝났으니까
R은 EH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H면 대칭성에 의해서 길이가 같을 테니까 여기가 H, 여기도 H, 그러므로 R 전체는 EH. 그리고 공식을 쓰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 R은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가 공식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워낙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쪽 류의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은 이 공식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보러 가서 이걸 유도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시험에 나와요. 어떤 시험이든지. 얘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이 공식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는 언젠가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식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 보시면서 얘가 EH니까 EH 적으시고 G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V0의 제곱을 적고 문제에서 얘를 45도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사인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1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넘겨주시면 V0의 제곱은 2GH가 되고 그러므로 V0는 루트 2GH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를 구했어요. 이게 1단계.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을 씁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얘가 V0로 출발했죠? 지우고 V0로 출발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쭉 따라와서 바닥까지 도착하면 H가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H가 0. 바닥까지 도착하면. 이거를 활용해서 푸는데 처음 높이는 H에서 출발했대. H. 그렇죠? 여기가 기준선인데 H가 0인 선부터 출발이 기준선인데 나중에는 H가 0인 곳에 도착하고 출발은 H부터 출발해서 속도를 가지고 출발해서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에너지 보존으로 처음 에너지가 나중 에너지랑 같다. 해서 처음과 나중 에너지를 비교하는 식으로 푸시고요.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기본이죠. 이게 가장 편해요. 처음과 나중 에너지가 같다.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걸로 풀지 마세요.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편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적읍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는데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 EGH 더하기 MGH는 2분의 1 m V 제곱이 되고 약분. 그래서 E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지워주시면 질량 지워주시고 넘겨주시면 V 제곱은 4GH. 그러므로 V는 루트 4GH 또는 2루트 GH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왜 좋은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 포물선 공식 아느냐 필수 공식 아느냐 물어봤고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능숙하게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좋은 문제고 다른 방법으로는 푸는 건 비춥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거를 권장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나도 아는데 역학은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에너지 보존. 이거는 깔끔하게 풀리잖아요.
자,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웬만하면 연습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습도 하지 마세요.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5번 문제 MD 기출문제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물체 A가 발사된다. 그림 나는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A가 발사된 순간으로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의 XY 성분 Vx, Vy를 각각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H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꼼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얘는 조금 전에 푼 문제죠?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X축하고 Y축 나눠서 보세요. 그러면 X축은 Vx는 V0 코사인 세타로 등속 운동을 할 거고 Vy는 Vy는 V0 사인 세타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연직 상방 운동, 다른 말로 마이너스 G, 중력가 속도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G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A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것이고 운동까지 적읍시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그래프에다 적용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그래프에다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Vx는 등속 운동을 한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 등속 운동 표시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관심 없어. 관심 없고 뭐 관심 있는가 하면 Vy는 쭉 내려가는 이제 연직 상방 운동을 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연직 상방 운동일 때 여기가 시작 위치인데 여기가 도착 위치라면 수직거리가 변이죠. 그래서 S고 이 S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그림에서 여기가 출발 위치인데 뒤로 간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뒤로 간 거리.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리는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온 거리는 상쇄되고 나머지 이동한 거리가 뒤로 간 거리이다. 이거를 계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Y축으로 분석해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Y축 거리는 상쇄되고 다시 출발 위치부터 뒤로 쭉 가서 바닥에 도착한 것이 변이이다. 변이를 순수한 변이를 계산해 보는 그래프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올라간 거리인가 하면은 얘가 플러스 S 거리. 그러면 상쇄된다고 하면 이만큼은 상쇄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S 거리가 되겠죠. 자, 잠시만요. 잘 안 보이게 표시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는 플러스 S,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S로 표시되죠.
왜냐면은 그래프의 뒤쪽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기준선이고 플러스 S, 마이너스 S 서로 상쇄되는 거리죠. 그러면 나머지 거리에서 도착했다고 하니까 이게 순수한 H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H를 구해보자. 그래서 요 면적이 우리가 구할 H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올라간 거리, 내려온 거리,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제자리. 그러면 나머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T0, 여기는 V0. 그러면 V0, T0. 그 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거리는 여기가 V0, 그 다음에 여기가 T0니까 요 면적은 2분의 1 V0, T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여기가 T0, 이 T0부터 3T0, T0, 그 다음에 여기가 0부터 V0까지니까 V0, 그 다음에 여기가 V0, T0. 그러면 사각형, 삼각형이니까 V0, T0, 2분의 1 V0, T0. 그러므로 전체 거리는 요만큼이 면적이니까, 그쵸? 잠시만요. 아까는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요만큼이다.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면 되고, 요 면적을 분석해 봤더니 V0, 2분의 1 V0. 그래서 H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H는 V0T 더하기 2분의 1 V0T니까 H는 마이너스 2분의 3 V0T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S의 S. 그쵸? 그쵸? 그러면 S를 구했는데 S는 변이니까 변이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가 시작 위치니까 시작 위치에서 앞으로 가면 플러스 변이, 이렇게 해서 되돌아왔으니까 시작 위치에서 뒤쪽이니까 마이너스 변이. 그래서 S는 마이너스 H인 거예요. 수식으로 하면. 여기가 시작 위치인데 앞쪽으로 가면 플러스 S. 이렇게 가서 뒤쪽으로 갔으니까 시작 위치에서 뒤쪽으로 갔으니까 S는 사실은 마이너스 H.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구할 때도 정확하게 하면은 그래프의 뒤쪽이니까, 그래프의 아래쪽 마이너스 속도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S.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같을 테니까, 그러므로 H는 2분의 1 V0, 2분의 3 V0T라고 계산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한데 너무 엄격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게 떨어진 거리 H니까 H를 그냥 절대값으로 그냥 바로 적어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건 객관식 문제들이니까요. 답은 그래서 크기만 정확히 맞추면 되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구성을 5문제씩 잘라서 설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5문제를 대신에 아주 꼼꼼히 설명하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자르고요. 2교시 때도 5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